오늘 좀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꼭 한 번은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속으로 다짐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 말 속에는 부모의 깊은 책임감과 사랑, 또 어쩌면 미래에 대한 작은 불안감까지 다 녹아 있는데요. 하지만 이 굳은 다짐이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오늘 한 아버지의 삶을 통해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종호 씨, 가상의 인물이긴 한데요. 이분의 삶은 절대 가상이 아니에요. 어쩌면 바로 우리 이웃, 아니 우리 자신의 미래 모습일지도 모를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김정호 씨의 인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분은요, 평생을 서울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아버지들처럼 자신의 모든 걸 가족, 특히 하나뿐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었죠. 아들 교육이라면 정말 물불을 안 가렸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유명학원은 기본이었고요. 중학교 때는 1:1 과외, 고등학교 때는 수백만 원짜리 입시 컨설팅까지 진짜 말 그대로 아낌없이 다 투자한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숫자, 300만 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김 씨가 매달 아들 사교육비로 썼던 돈입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고요. 당시 월급의 거의 전부가 고스란히 아들의 미래에 들어갔던 거예요. 주변에서 아니 당신 노후는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걱정이라도 하면 김 씨는 늘 이렇게 딱 잘라 말했대요. 아이고 내 노후요? 우리 애 미래가 100번 1000번 더 중요하죠? 아마 이 말 듣고 가슴 뜨끔하시거나 고개 끄덕이는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식의 성공이 곧 내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이다. 그렇게 굳게 믿었던 거죠.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모두의 바람대로 좋은 대학 나와서 번듯한 직장도 구했고요. 김 씨는 60대 중반의 나이로 은퇴를 맞이했어요. 이제 모든 게 다 순조로워 보인다.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했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화면이 김 씨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보세요. 은퇴 후의 유일한 수입이라고는 국민연금 70만 원이 전부. 그런데 부부가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생활비가 매달 250만 원이 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숨만 쉬어도 매달 180만 원씩 적자가 쌓이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기댈 곳은 아들뿐이었죠. 그런데 아들의 삶도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에 전세 대출금 갚아 나가야 했고 결혼 자금도 모아야 했죠. 또 곧 태어날 자기 아이를 위한 계획까지. 아들 어깨도 정말 무겁기는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의 부탁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정말 빠듯한 살림을 쪼개서 아버지 통장으로 보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또 5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 부부의 병원비는 점점 더 늘어만 갔고 생활비 압박은 더욱 심해졌죠. 그러니 아들에게 돈을 부탁하는 전화는 더 잦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기 너머 아들 목소리는 점점 가라앉았고 명절에 가끔 마주하는 아들의 얼굴은 눈에 띄게 굳어갔습니다. 부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단단한 벽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술기운을 빌린 아들의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와 함께 이 폭탄 같은 한마디가 터져 나온 겁니다. 아버지, 솔직히 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왜 부모님 생활비까지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건데요? 아들의 그 한마디. 김 씨는 정말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밤새도록 어두운 창밖만 바라보면서 이것만 되뇌었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 끝이 이거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길고 긴 밤이 지나갈 무렵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미래라는 밭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비옥하게는 만들었는데 정작 자신이 서 있어야 할 노후라는 땅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서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는 그 뼈아픈 진실을 말이죠. 김 씨의 이 가슴 아픈 질문,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게 어쩌면 김 씨 한 사람만의 질문은 아닐 겁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부모님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합니다. 첫째, 자녀 교육에 그야말로 올인한다. 둘째, 그러는 동안 자신의 노준비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미룬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마음 한구석에 에이, 내 자식이 설마 나를 모른 척하겠어?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놀랍도록 김 씨의 이야기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정합니다. 지금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에 이 살얼음판 같은 경쟁 속에서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게 현실이잖아요. 부모님을 부양하는 건 마음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팍팍한 시대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명문대 합격증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독립한 부모 그 자체다. 다시 말해서요.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을 단단히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부모가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 자식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자식이 온전히 자기 삶에 집중하면서 활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사랑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참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내 아이의 빛나는 미래, 그리고 나의 안정된 노후. 이 양파의 저울 위에서 우리는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까요? 물론 정해진 답은 없겠죠. 하지만 오늘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미래는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